정말 진짜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 저희가 준비한 1위와 헌재 주변은 점점 더 격양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4위까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공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 이틀 뒤에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 주요 공지가 나와서 이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탄핵안 접수는 잠깐 접어두더라도 변론 종결이 먼저 끝난 순서는 최재해, 한덕수 그리고 검사 3명, 윤 대통령 순입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변론 종결된 것부터 처리하겠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좀 이 부분을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 수행했던 이 탄핵안, 줄탄핵안이 이제 하나하나씩 결론이 내려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한 98일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판결에 대한 선고 날짜를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이제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언제 내릴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지만 일단 두 사건에 대한 일단 결심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일단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두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두 사건이 12.3 비상계엄을 초래했던 하나의 트리거가 된 사건입니다. 예.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더군다나 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보면서 도저히 이 국정 수행을 수행할 수가 없다. 즉 민주당의 횡포가 너무나 이게 이제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했던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사건이 12월 4일 날 탄핵안이 통과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이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12월 5일 날 탄핵안이 통과됐었는데 예. 사실은 그 이 12월 4일 날 이 탄핵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구 내려가지 않고 서울 여의도 중심에서 다 모여 있었어요. 예.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12.3 계엄에 대한 해제가 빨리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징적인 두 사건인데 결국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심리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사실은 이 국회 측 변호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 심판 자체는 업무 정지가 결국 90며칠간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드디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에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런데 원래 애초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14일쯤이 될 거란 예상이 꽤 많았는데 그런데 목요일에 선고하고 금요일에 선고하고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는 헌법재판소 역사상 없다면서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으로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서 예. 실제로 헌법 불합치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보통은 그 헌법재판소는 다른 일반 법원과 달리 그 한 달에 몇 건 선고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해서 하루 선고하고 뛰어들고 선고 기일 잡는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선고가 있은 직후에
또 다른 어떤 선고가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원칙을 찾아간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재형 변호사 생각은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입 선출 원칙. 먼저 접수된 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선고한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12월 5일 날 지금 그 검사 3명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 열차, 다른 사건 뭐 같은 경우에는 쉬엄쉬엄 하라고 하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KTX급으로 가라고 계속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시위,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까지 나와서 그 조르듯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예. 지금 그렇게 조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가지 않고 원칙대로 먼저 들어온 사건대로 하나하나 나간다는 그런 원칙을 아마 세운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 최재해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면은 다음 주쯤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 주쯤 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일단 2주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가장 평의가 길어지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될 수밖에 없고 연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헌재가 선고한 전례, 과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쉽지 않지 않냐는 핵심 내용이 많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순서대로 하는 정상화를 찾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래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헌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변수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하고 아직 그만큼의 대통령 선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원칙이 무너지니까 내부적으로도 그 상당한 비판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최재 감사원장에게 하고 추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런 것에 따라서 증거 능력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의를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모이고 또 한 번 모이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결정은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하겠다는 의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워낙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시도하나 혹은 8명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거나 대통령 석방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게 검사 3명 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는 그런 이유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난 주말에 좀 회자가 됐던 내용 중에 뭐냐면 8명 중에 1명이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아들 결혼식 일단 참석을 하긴 했는데 이 참석 여부를 두고 혹은 결혼식장에 갔던 사람들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아들 결혼식에 정영식 재판관이 당연히 혼주로서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이 결혼식장에 혼주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불참까지도 고려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석도 했고 저 결혼식장에 다른 7분의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 주심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상당히 여러 차례의 이 평의를 진행해 왔고 그 평의의 과정들 속에서 오늘의 그 13일 날 이 감사원장 또 3명의 검사에 관한 탄핵
그 전국 결정 이것도 지금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9건의 이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마지막 한덕수 이 총리의 탄핵까지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9번의 탄핵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해결되면 13일 날 선고가 있으면 아마 그 다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오늘 민주당은요 중진 의원, 4선 의원들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불안, 국가 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합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드립니다. 보신 그대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파면 촉구 서한도 냈고 빨리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돌이켜보면 이렇게 빨리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 무차별 탄핵 때문에 어찌 보면 대통령 탄핵 선고도 늦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전에 이제 민홍천 의원이 이야기했죠. 국가적 혼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가적 혼란이 단지 윤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9번의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바로 여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건을 이제 실제로 맡으면서 결국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습니다. 예. 지금 특히 당시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적했듯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의 가능성조차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탄핵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완력을 통해서 결국 윤 대통령을 어떤 탄핵 소추하고 또 국가의 어떤 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한 그 결과가 예. 지금 결국 이제 저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 일단 수사 자체가 지금 불법성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 또 탄핵 소추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말 업무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루에도 지금 몇 가지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이거 아직 결론도 안 난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여전히 지금 사건도 지금 계속 계류중.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것만 집중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정권 이기 전까지 모든 탄핵수를 합해봤자 예. 지금 이 정권 즉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했던 탄핵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더군다나 숫자도 지금 한 명도 비고 있고 예. 최근에서야 2명이 보충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 이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이 심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본인들의 계획이 지금 얼그러진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학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검사 3명, 최재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 건 탄핵 안 했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신속 파면도 혹은 신속 탄핵 심판 결정이 됐을 텐데 이게 오히려 줄탄핵이 부메랑이 됐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예. 또 경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탄핵 심판 때문에 대통령 심판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12월 3일 이후에 98일째 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국가기관 간의 유혈 사태까지 막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 과정까지도
끝까지 애국 시민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동원해 가면서 자기 지지층을 동원했죠. 그러니까 국민 불안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구속되어 있던 이 대통령이 풀려나자 국민의 위기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도 그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탄핵 심판을 빠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저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일정 부분 애국 시민들이라고 하는 보수 우파 진영에 호소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 싸움 이걸로 인해서 예. 약간의 어떤 이 고민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 탄핵 소추위원 중에 한 명인 박범계 의원이 글쎄요, 저는 분명히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금요일도 가능하다 아니면 17일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인정 변호사님 14일이든 17일이든 그것보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런 순서를 정했으면 국민의 말만 따라 먼저 변론이 끝난 한덕수 총리 것부터 먼저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불안한 건 국민이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인용을 해버려야 예. 뒤에 있는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맞았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탄핵을 해제하면서 국회의 어떤 요청에 따라 탄핵을 해제합니다. 다만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가 마비되는 것은 막아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이 탄핵농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 이후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어떤 탄핵 기록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왜 불안하죠?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왜 불안하죠? 저는 일상생활에 1도 저는 불편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 건 민주당이다. 왜냐? 이 상황 속에서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측하기에 다가오는 모레 오전 10시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서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이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일단 이거부터 모레 하고 아직 두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순선 결정 못했는데 뭐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엿새 먼저 변론이 끝난 한덕수 총리 것부터 왜 빨리 헌재가 판단 안 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14일도 아니고 17일도 아니고 뭐 다다음 주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탄핵 여부가 파면 여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그 즈음과 맞물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어떤 게 좀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냉정히 이재명 대표 선거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추론이지만은 매주 금요일에 이제 선고기일이 잡힌다라는 게 헌재에 대해서 관례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는 최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님이 만약에 복귀하면은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거고 예.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다음 주가 될 것이고 네.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다음 주가 이제 될 것이고. 모레 검사 3명,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 있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된다. 그럼 이렇게 돼.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 건 그럼 뭐 순서대로 다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현정 의원님, 묘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운명의 선고날이잖아요. 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또 법원의 이 결정이 정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참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좀 저는 이 참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는 황당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묘한 이 날짜의 어떤 정치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경우 그것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꽤 다를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1심과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2년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세론이 상당히 꺾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야권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균열 조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뒤에 선고되는 앞에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또 여권의 어떤 상황도 상당히 좀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일단 넘어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주냐 아니면 그 다음 주냐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 사실은 물론 이게 딱 대통령 인용이 될 경우에 뭐 기각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책 상황 변화 자체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선고 날짜에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3월 말 26일 뭐 그 전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되면 두 사람 다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혹은 뭐 어떤 결과를 다 받아들여도 정치권의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김진욱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을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 얘기는 이거 헌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흠결을 치유해야 된다.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서 뭐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까지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여당 국민의힘 사람들이 같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덜컥 변론 재개했다가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에 불리한 거 아닌가. 뭐는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 지금 화면을 보시고 있는 저 단톡방의 저 대화 저것이 가장 결정적인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석방이 된 이 구속 취소 사유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심지어는 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거는 뭐 그 많은 법조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든 이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쪽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 취소 사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 당연히 신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좀 전에 단체 대화방에서 장동혁 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라라는 것이 그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고 있지 않을 뿐인데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그 변론을 제기했을 때 임명을 하게 되면 이 변론이 재개되는 순간 변론 갱신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최상목 권한대행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 찬성표 한 표가 굳은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 이것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첨언을 하자면 마은혁 후보자가 완전체 9명이 합류한다 한다라도 이게 또 마땅히 민주당에 좋은 것만이냐. 또 시간도 되고 길어지면 신속 판결에 불리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양날의 검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을 덧붙여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다만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탄핵안 통과 후에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다. 이 자료를 낸 헌재에 이런 첨부자를 낸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기 말에 5.7%,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에 8.4%의 지지율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탄핵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윤 대통령이 그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 직선제로 당선됐을 때보다 오히려 그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런 기현상 속에서 결국 많은 국민들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이 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을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해서 탄핵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 국민이 주권주의 헌법 1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예. 주권 재민, 주권 제출 원칙에 비춰봤을 때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오히려 많은 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사법부가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결국 헌법재판소란 것은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서 정치적 사법이다 보니까 정치는 여론을 국민들의 어떤 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사법은 최근에 있어서 윤 대통령 형사사건에 관해서 동일한 사유로 해서 지금 구속을 취소했던 그 사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 모아서 판단해달라는 취지고요. 잠시만 제가 한번 좀 전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서 갑론을박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변호사입니까? 예. 변호인들은 그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가지고 와서 일쿵절쿵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봅니다. 예.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이지만 온 국민의 발바닥에 박혀 있는 가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가시지만 이 행보 자체, 걸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예. 온몸으로 그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를 빨리 빼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쟁점으로 삼고 있는 5가지 문제, 계엄령 선포 적절했냐, 제대로 된 절차 거쳤냐, 포고령, 그다음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그다음에 주요 인사 체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 헌법에 논의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탄핵 이 자체가 탄핵 농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요. 탄핵은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18명이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니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그런데 잃었고 이제 말씀으로 더 이상 하면 안 탄핵안이 되겠다. 아니라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죠. 18명은. 탄핵에 찬성을 해가지고 예.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탄핵 찬성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이 국민 이 담화 자체가 뒤에 거짓말로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이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 만약에 지지율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 같으면 여론재판으로 그냥 끝내죠. 헌법기관을 둘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신창원 기억하십니까? 25년 전에 탈옥수 신창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티셔츠 완판되고 예. 이 사람 인기 많아지면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감옥 안 들어갔습니까? 다시 들어갔죠. 있는 죄가 없어질 수가 없고요. 그 죄는 죄대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어떻게 형사적인 그 잠시만요. 사안하고 정치적인 이 사안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안에서 어떻게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지 어떻게 중범죄에 해당했던 살인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과 비교를 합니까?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은요. 그거는 일반적인 신창원보다 주장이지 훨씬 더 적절한 센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자체가 뭐 여론으로 판단할 수 없는 중차대 문제라고 이동학 의원은 지적하신 반면에 최인영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과 탄핵 신창원을 단순 비교할 수가 있냐고 하셨는데 두 분 말씀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